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네이버의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인. 이건 2002년 9월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네티즌들은 여기서 무엇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또 유저들끼리 서로 답변을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말 당시로선 획기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참고로 지식인에 올라온 최초의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2002년 9월 2일에 등록된 얼굴은 왜 빨개지나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인은 아주 작은 호기심부터 법이나 의학, 이런 전문적인 상담까지 해결해주는 정말 인터넷 순기능을 잘 활용한 서비스였죠. 그런데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식인 서비스는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개인정보를 철저히 감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하고 소름 돋는 글이 종종 포착되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2015년 3월 4일 지식인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1859년생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띠인지 알면 그 동물 마스코트를 사서 목에 걸어주려고 해요. 1859년생이면 무슨 띠인가요? 급해요. 1859년생 친구가 새벽 3시에 집에 온다? 그런데 이후에 이 질문에 딱 한 개의 답변이 달리게 됩니다. 답변자는 아주 덤덤하게 양띠라고 알려줬죠. 특이하게도 그의 아이디는 지혜동자였습니다. 무속인이라는 건데요. 네이버 지식인과 관련한 여러 소름 돋는 스토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2012년 6월 29일에 올라온 글이었죠.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보통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질문입니다. 이 글은 라조육 이사이 해보신 분 어디서 만들어 보셨나요? 라는 아주 난해한 제목으로 시작해요.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이 처음 보는 단어와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힘든 문장들 때문에 애를 먹게 되죠. 이렇게 보실까요? 여자친구 생주일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부금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조육 이사일을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도대체.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그 라조육? 이건 좀 알아들 것 같은데 중국 음식 중에서 고기를 볶아서 만드는 요리를 말하죠. 그런데 이 라조육을 즐겨 듣는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조육 이사이는 또 뭐고 생주는 뭐냐는 거죠.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만 올라온 것이라면 단순히 오타를 낸 게 아니냐 또는 막 장난삼아 아무 글이나 쓴 게 아니냐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답글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질문은 6월 29일 오후 6시 46분에 업로드됩니다. 근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6시 46분 똑같은 시각에 아이디 jmax88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답변이 달리게 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조육 이사이는 김이남이나 생주, 프리랜서 등등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 환갑 때 식사 자리에서도 했었고 결석 김이남에도 했었고요.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이사이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팬인데요. 웃음 웃음.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분들도 다들 공중파, 지상파 경력자분들만 계셔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라조육 이사이를 계획할 때면 항상 그곳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이트 가셔서 둘러보세요. 디펜스의 사연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 목소리도 나오면 좀 더 알찬 느낌이 들고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웃음 웃음. 이 답글은요, 질문보다 더 복잡합니다. 김인함, 우정국, 디펜스, 프리랜서,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 쏟아져 있죠. 게다가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달린 답글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과 답이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었고요. 각자 나름의 추리를 해나가기 시작하죠. 그 중에 사람들의 등골을 가장 오싹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글 전반적으로
인신매매를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라조육 이사이를 거꾸로 읽으면 이사이 6조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 2426조라, 즉 2426 차 번호를 준비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차량 번호 2426한테 인육을 건네라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필 이거를 이제 가설이 나도는 같은 시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2426 번호의 대포차가 올라온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라조육 이사이, 이 단어 자체가 고기 육자를 써서 인육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생주의, 이 뒷단어를 거꾸로 해보면요, 이주생 여자친구가 되는데요.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어떤 범행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들만의 암호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정말로 이걸 인신매매, 인육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글을 읽어보면요, 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조육 이사이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라조육 우정국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경력자분들만 있어서 믿음이 간다. 게다가요, 여러분, 이 지식인에서 질문 글의 카테고리가 튀김 부침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상상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고 또 공포에 떨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2개월 전인 2012년 4월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오원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이었던 범인 오원춘이 수원에서 성인 여성을 납치해서 인육 거래에 사용했던 정황이 포착된 거죠. 따라서 사회적으로요, 인신매매에 대한 공포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라조육 이사이 같은 이 괴상한 글은 불안을 더 자극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회의적인 의견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글이 평범한 광고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사실 당시의 지식인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교묘한 수법의 광고도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전문적인 광고 매크로까지 존재했을 정도예요. 여기서 매크로라는 건 반복 작업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엔 그저 배너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해서 광고의 클릭수를 늘리려는 수법이었죠. 또는 어떤 댓글에다가 이제 좋아요를 많이 찍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어떤 수법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엔 어떤 키워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미리 입력해둔 광고 글이 달리게 하는 일명 인식형 매크로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지금 라조육 이사이에 달린 답글이 그런 것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자동형으로 완성된 광고 글이요. 다만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고 이런 이상한 걸 만든 건 아니냐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광고하려던 글이었을까요? 네티즌들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생소한 단어 중에 있던 그 라조육이란 건 라디오, 이사이는 이벤트, 생주는 생일, 기민과 기민함은 각각 기념과 기념일. 그렇게 이걸 해석해보면 뭔가 앞뒤가 맞는 듯 하죠. 그런데 이게 핸드폰 자동 완성 그 기능처럼 간혹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쓰면서 단순히 오류가 난 거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대로 한번 다시 글을 읽어볼까요? 질문은 여자친구 생일로 라디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답변은 라디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선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업체를 추천합니다 라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도요,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업체가 존재했습니다. 여기가 신청자의 사연을 접수받아서 라디오에 소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CD에 녹음을 해서 주는 곳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인신매매로 어색하게 해석되는 것보다 라디오 이벤트로 해석되는 게 더 깔끔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이 사건은 사람들의 불안이 모여서 만들어낸 해프닝 정도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계속되었죠. 몇 개월 뒤인 2012년 12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자동차 갤러리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가 자기가 너무 외롭다면서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장난반, 진단반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달린 댓글이
제가 소개팅 주선해 드릴게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바로 그 아이디였습니다. JMAX88. 기억하시죠? 라조육 이사의 답변자 아이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싹한 건 그게 끝이 아니죠. 이어서 글쓴이가 말씀만이라도 고맙다 라고 댓글을 남기게 되는데 JMAX88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깁니다. 지상파 디펜스, 하지만 가끔은 생주와 이사이를 겸비하는 김이남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름. 저 왜 이거 갑자기 소름 돋죠? 이상합니다.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답변은 광고 매크로에서 오타였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비슷한 글이 커뮤니티 댓글에까지 같은 오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애초에 모르는 사람한테 불쑥 소개팅을 내가 해주겠다,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방식대로 저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지상파 DJ 하지만 가끔은 생일과 이벤트를 겸비하는 기념일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 이게 말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라조유 이사이 때 적용했던 오타들을 여기다 적용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JMAX88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식인에 있던 본문은 삭제된 상태이고요. 가끔가다 이건 인터넷에 좀 괴담처럼 언급될 뿐 그 누구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죠. 라조육 이사이 그리고 JMAX88 이건 단순히 오해로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 세계의 또 다른 은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